저는 유럽전략방공연구소 수석 교리 설계자입니다. 나토가 인정한 방공 전문가입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28년 데이터가 처음으로 틀렸습니다. 2026년 3월 새벽 2시 두바이 상공 군집 드론 327기 동시 침투. 저는 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막을 수 없다고. 그런데 저는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8년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40분 뒤 레이더 위의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327개가 전부 지워졌습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28년 경력의 저도 말을 잃었습니다. 패트리엇도 실패했습니다. S-400도 실패했습니다.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을 단 40분 만에 해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이름 4글자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아드리안 크로웰입니다. 유럽전략방공연구소 수석 교리 설계자. 나토 방공자문위원. 업계에서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하늘의 패턴을 읽는 남자. 걸프전도 봤습니다. 코소보도 봤습니다. 시리아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봤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틀렸습니다. 2026년 3월.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 런던 출신입니다. 58살입니다. 영국 공군 방공 분석 장교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조종사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레이더 화면 앞, 데이터 앞, 숫자 앞. 하늘을 직접 날지는 못했지만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나토 통합방공 교리 프로젝트 핵심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유럽 각국 국방부가 제 보고서를 교리 수정에 반영했습니다. 28년 동안 오직 하나만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전쟁터에 직접 나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많은 전쟁을 봤습니다. 데이터로, 숫자로, 확률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공 강국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 방공 강국 지도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그 목록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그 분야에서 한국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공만큼은 달랐습니다. 방공은 수십 년의 실전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 분야에서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28년 동안 흔들린 적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날은 2026년 3월의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유럽 전략방공연구소 상황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나토 방공 교리 검토 보고서를 읽던 그때 화면 상단에 붉은 경고가 떴습니다. 두바이 상공. 대규모 군집 드론 공격 감지. 투입 드론. 327기.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공망이 버틸 수 없다. 28년 데이터가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걸프전, 코소보, 시리아, 우크라이나. 수백 번의 교전을 분석한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포화 공격은 반드시 방공망을 뚫습니다. 수백 기가 동시에 몰려오면 레이더가 과부하됩니다. 요격 미사일이 동납니다. 처리 속도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떤 시스템도 결국 틈이 생깁니다. 패트리엇도, S-400도, 아이언돔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28년이 만들어낸 저의 법칙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려 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327기.
그 숫자는 결론이 정해진 숫자였습니다. 저는 이미 다음 보고서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경악했습니다. 공격 드론 전량 격추. 목표 피해 제로. 327기. 전부. 40분 안에. 저는 즉시 교전 로그를 열었습니다. 레이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데이터를 정렬했습니다. 밀리초 단위로 다시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327기. 40분. 전량 격추. 저는 28년 동안 이런 전투 기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록이었습니다. 제 데이터 어디에도 없는 숫자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 요격 시스템 명칭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궁이. 대한민국. 그 목록에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 제가 단 한 번도 방공 강국으로 인정한 적 없었던 나라. 28년 동안 저는 감정 대신 확률을 믿었습니다. 숫자가 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숫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숫자를 잘못 읽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궁이. 대한민국.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327기. 40분. 전량 격추.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감정 대신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데이터가 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데이터가 두려웠습니다.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세상이 제가 알던 것과 다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분석팀을 소집했습니다. 레오 스펜서. 전장 AI 분석 책임자. MIT 출신 군사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방공 자동화 알고리즘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젊지만 제가 아는 가장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카를로 베르나르디. 드론 전술 연구 책임자. 이탈리아 출신. 나토 군집 드론 시뮬레이션 전문가입니다. 드론 전쟁 전술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분야에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엘레나 보그다노바. 전자전 연구 책임자. 우크라이나 출신. 전파 교란 전문가입니다. 러시아 전자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분석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327기. 40분. 전량 격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 숫자를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레오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천궁 2레이더 탐지 기록이었습니다. 소형 저속 드론 탐지 거리. 화면에 수치가 떴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반 방공 레이더라면 놓쳤을 거리였습니다. 레오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존 레이더와 설계 개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소형 드론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레이더입니다. 단순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독자 설계입니다. 두 번째로 카를로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간격 기록이었습니다. 일반 방공 시스템 발사 간격. 수초. 천궁 2 발사 간격. 1초 이내. 카를로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강하게 의심하는 쪽이었습니다. 327기를 막는 방공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장의 기본 공식입니다. 어떤 시스템도 그 숫자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숫자는 그의 공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엘레나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교전 당시 전파 교란 기록이었습니다. 공격 측은 강도 높은 전파 방해를 시도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레이더 추적이 끊겼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궁 이레이더는 추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엘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레이더는 교란을 무시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건 단순한 레이더가 아닙니다. 저는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봤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했던 카를로도, 냉정한 레오도, 침착한 엘레나도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28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 방공 기술을 진지하게 분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날 아침에야 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회의실에는 세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레오, 카를로, 엘레나. 아무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전 로그를 밀리초 단위로 다시 정렬했습니다. 탐지, 식별, 위협평가, 발사 결정, 요격. 이 5단계가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탐지부터 발사까지 1초였습니다. 레오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결정하는 속도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의 판단 속도는 이보다 훨씬 느립니다. 아무리 훈련된 장교라도, 아무리 빠른 시스템이라도 사람이 개입하는 순간 속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천궁이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전쟁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레오의 말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 교전 시스템이었습니다. AI 기반 전투 알고리즘. 탐지와 동시에 위협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고 발사 명령을 스스로 내리는 구조였습니다. 인간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카를로가 동시 교전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천궁이가 동시에 추적한 표적 수, 동시에 발사한 미사일 수. 카를로는 숫자를 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군집 드론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기존 방공 시스템은 순차 대응이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처리합니다. 하지만 327기가 동시에 몰려오면 순차 대응은 무너집니다. 천궁이는 달랐습니다. 동시 대응이었습니다. 여러 표적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것이 327기를 막은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한 가지 법칙을 믿었습니다. 포화 공격은 반드시 방공망을 뚫는다. 그 법칙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방공망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전투지능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28년 동안 쌓아온 교리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공망은 막는 시스템입니다. 날아오는 것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전투지능은 다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싸웁니다. 사람보다 빠르게, 사람보다 정확하게. 카를로가 말했습니다. 이제 물량 드론 전술은 끝났습니다. 그는 가장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카를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레오가 덧붙였습니다. AI 전투 시스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엘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이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하늘 아래에서 전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규칙을 바꾼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카를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카를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믿기 전에 반드시 의심합니다. 새로운 결과가 나올수록 더 강하게 의심합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동시에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카를로가 계속 말했습니다.
327기를 막는 방공망은 없습니다. 이건 전장의 기본 공식입니다. 드론 숫자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어떤 방공 시스템도 결국 무너집니다. 레이더가 과부하됩니다. 미사일이 고갈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오류입니다. 데이터 오류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카를로의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도 정확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정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직접 검증해 봅시다. 연구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327기 군집 드론, 다중방향 동시 침투, 강도 높은 전파 교란 포함, 두바이 교전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패트리엇. 미국이 만든 세계 최고 방공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걸프전에서 처음 이름을 알렸습니다. 수십 년의 실전 데이터가 축적된 시스템입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방어 실패, 드론 다수 목표 도달, 레이더 포화 상태. 두 번째 시뮬레이션, S-400.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입니다. 세계 방공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시스템입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방어 실패, 레이더 과부하, 요격 미사일 고갈. 세 번째 시뮬레이션, 유럽 통합 방공 시스템. 제가 직접 교리 설계에 참여한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방어 실패, 동시 처리 한계 초과, 요격 간격 부족. 카를로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열었습니다. 천궁 이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드론 수, 동일한 교란. 결과가 나오기까지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의실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327기. 전량 격추. 회의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카를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숫자를 직접 손으로 짚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데이터 오류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을 바꿔놓았습니다. 카를로가 인정했습니다. 이 팀에서 가장 강하게 의심했던 사람이, 가장 오래 버텼던 사람이, 나토 드론 전술 전문가가 인정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새로운 규칙을 보고 있습니다. 레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28년이 틀렸습니다. 세계 최고 방공 시스템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동안 그 목록에 없던 나라가 혼자 막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두바이 교전 기록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전문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발표 직후였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가 긴급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유럽 방산 연구소들이 일제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내부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중동 각국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327기를 어떻게 막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이클 덩컨이 연구소에 찾아왔습니다. 전직 펜타곤 자문관 출신입니다. 워싱턴에서 20년 넘게 세계 방산 계약 흐름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테이블에 두꺼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씩 숫자를 꺼냈습니다. 폴란드, 천궁 2도입 검토 착수, 루마니아, 한국과 방공 협력론의 공식 시작,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방공 체계 후보 목록에 천궁 2 포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교전 전체 데이터 공식 요청, 체코,
나토 방공 현대화 사업 검토 대상에 포함.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문의는 10배가 됩니다. 예상 계약 규모 수십조 원. 저는 그 숫자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단 한 번의 교전이 시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단 40분이 수십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무기는 카탈로그로 팔리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팔립니다. 두바이에서 천공이는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패트리엇을 떠올렸습니다. 1991년 걸프전이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이 전 세계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 패트리엇 수출 계약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실전 한 번이 수십 년치 카탈로그보다 강했습니다. 아이언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자지구 교전 이후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실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천궁이의 차례였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그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사는 나라였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두바이 상공 40분에서 시작됐습니다. 327기가 사라진 바로 그 40분에서 두바이 교전 기록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전문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발표 직후였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가 긴급 분석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유럽 방산 연구소들이 일제히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교전 데이터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중동 각국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327기를 어떻게 막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천궁이. 대한민국. 그때 마이클 덩컨이 연구소에 찾아왔습니다. 전직 펜타곤 자문관 출신입니다. 워싱턴에서 20년 넘게 세계 방산 계약 흐름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어떤 무기가 팔리고 어떤 무기가 외면받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는 사람입니다. 그가 두꺼운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씩 나라 이름을 꺼냈습니다. 폴란드입니다. 동유럽 최대 방산 시장입니다. 천궁 2 도입 검토를 공식 착수했습니다. 루마니아입니다. 한국과 방공 협력 논의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교전 데이터 공유 요청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신규 방공 체계 도입 후보 목록에 천궁2가 포함됐습니다. 이전까지 그 목록에는 미국과 유럽 시스템만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두바이 교전 전체 데이터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자국 방공 체계 현대화 검토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체코입니다. 나토 방공 현대화 사업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문의 국가는 3배가 됩니다. 계약 논의는 10배가 됩니다. 예상 계약 규모 수십조 원. 저는 그 숫자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단 한 번의 교전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상공에 단 40분이 수십조 원짜리 계약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무기는 카탈로그로 팔리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팔립니다. 성능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로 막았는가? 그것만이 기준입니다. 두바이에서 천궁이는 그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패트리엇을 떠올렸습니다. 1991년 걸프전이었습니다.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이 전 세계 뉴스에 실시간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 패트리엇 수출 계약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실전 한 번이 수십 년치 카탈로그보다 강했습니다. 아이언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자지구 교전이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방공 기술을 배우러 오는 나라들이 줄을 섰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적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궁이었습니다. 한국의 차례였습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패트리엇이 걸프전에서 태어났듯이 천궁이는 두바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그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뒤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체코. 이 나라들이 지금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사는 나라였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 다른 나라가 만든 시스템을 들여와 쓰는 나라. 그 인식이 세계에 박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가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러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데이터를 분석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알고리즘을 연구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두바이 상공 40분에서 시작됐습니다. 327기가 하늘에서 사라진 바로 그 40분에서 두바이 교전 이후 3주가 지났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방공 전략 회의. 참석 요청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 군사 전략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드론 전문가, 레이더 전문가, 교리 설계자들. 나토가 이런 규모로 방공 회의를 소집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327기 교전 분석.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설계한 교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교전은 4가지를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첫 번째, 소형 저속 드론 탐지 능력. 기존 레이더가 놓치는 거리에서 탐지했습니다. 처음부터 드론을 위해 설계된 레이더였습니다. 두 번째, 동시 다중 교전 능력. 순차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표적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였습니다. 327기를 막을 수 있었던 핵심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전자전 저항 능력. 강도 높은 전파 교란 속에서도 레이더 추적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AI 자동 교전 능력. 탐지부터 발사까지 1초 이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전쟁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하나만 있어도 강합니다. 하지만 4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존 나토 방공 교리로는 이 상황을 대응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재 교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전략가가 말했습니다. 교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카를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물량 드론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막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동시에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레오가 덧붙였습니다. AI 교전 시스템 없이는 앞으로의 드론 전쟁을 논할 수 없습니다. 회의 후 독일 장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크로엘. 이건 무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교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교리는 강국이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만들고, 러시아가 만들고, 유럽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가 28년 동안 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토가 한국의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결과를 기준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다시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방산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꺼냈습니다.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놀랐습니다. 천궁이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입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호주, 인도, 이집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수십 개 나라가 이미 한국 자주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K2 흑표 전차입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계약했습니다. 유럽이 미국도 독일도 아닌 한국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KF-21 전투기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F-35를 직접 설계하고 만든 나라들 외에 독자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한국이 그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공 강국 목록에 한국을 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아니, 왜 알면서도 보지 않았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선입견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그 지도 안에서만 세계를 봤습니다. 한국은 그 지도 밖에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편견이 제 판단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마이클이 보내온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규모 변화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 방산 수출은 연간 2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연간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사이에 10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런 성장을 보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마이클이 메모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건 갑자기 강해진 나라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준비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50년. 저는 한국 현대방산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한국은 소총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기본 탄약조차 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전차도 없었습니다.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50년 후 자주포 세계 수출 1위, 독자 전투기 개발, 세계 방공 기준 제시. 저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도 아닙니다. 이건 50년의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50년. 끊임없이 쌓아온 50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신흥국이 아닙니다. 레오가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미 도착한 나라입니다. 50년 동안 세계가 보지 않는 사이 한국은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배우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수출했습니다. 수출하면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세계가 처음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늦게 본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늦게 본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을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8년 동안 보고서를 수백 편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제 손으로 제 교리를 뒤집는 보고서였으니까요. 저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두바이 교전은 방공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문장을 쓰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보고서는 나토 내부에 배포됐습니다. 이틀 만에 반응이 왔습니다. 독일 국방부가 회신을 보냈습니다. 방공 교리 수정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 자료로 천궁 2 교전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합동참모본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군집 드론 대응 훈련 교범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에 기술 협력 채널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입 검토를 넘어서 협상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레오가 말했습니다.
나토가 교범을 고치고 있습니다. 참고 사례가 천궁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범은 강국이 씁니다. 미국이 쓰고 유럽이 따릅니다. 그것이 나토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토가 한국의 데이터를 보면서 자신들의 교범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크로웰,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다른 곳을 보는 동안, 미국을 바라보는 동안, 러시아를 분석하는 동안, 한국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 복도 창문 앞에 섰습니다. 런던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조용한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하늘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하늘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규칙을 바꾼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저는 28년 동안 하늘의 전쟁을 분석했습니다. 수천 번의 교전 데이터를 봤습니다. 수백 개의 시스템을 평가했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포화 공격은 반드시 방공망을 뚫는다. 그 법칙이 틀렸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해. 세계는 지금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세계가 강한 것을 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가장 강한 것은 대한민국이 두바이 상공에서 보여준 그것이었으니까요. 327기, 40분, 전량 격추. 그 숫자가 세계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 숫자를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봤습니다.